69세 치과의사의 밤의 경고, 70대 박씨의 틀니와 삶의 무너짐.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평생을 치과의사로 살아온 69세 박철수입니다. 제게 치과는 단순히 치아를 치료하는 공간이 아닌 환자들의 삶과 희망을 엿보는 작은 창과 같습니다. 특히 노년의 환자들을 만날 때면 저는 그들의 구강 건강 속에 담긴 인생의 희로애락을 느끼곤 합니다. 70대 박씨는 제게 잊을 수 없는 환자 중 한 분입니다. 그는 낡은 틀니를 불편하게 끼고 다니셨고 잇몸은 퉁퉁 부어 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박씨는 젊은 시절부터 치아 관리에 소홀했고 나이가 들면서 여러 치아가 빠져 틀니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니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았고 잇몸 관리에도 소홀했습니다. 결국 그의 구강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음식 섭취는 물론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박씨는 틀니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의 삶은 낡은 틀니처럼 삐걱거렸고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박씨의 사례는 노년기 구강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구강 건강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전신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젊은 시절의 잘못된 습관을 마치 운명처럼 그대로 이어가거나 노년기에 새롭게 발생하는 구강 문제에 속수무책으로 당면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저는 박씨의 안타까운 경험을 통해 얻은 깊은 교훈을 바탕으로 60대 이상이 반드시 피해야 할 구강 관리 습관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에 대해 더욱 심도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부디 많은 분들의 마음속 깊이 울림을 주고 건강한 노년을 향한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년의 입속 풍경의 젊음과는 다른 차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까요? 60대에 접어들면 우리 몸은 마치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고목처럼 그 켜켜이 쌓인 세월의 흔적을 입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탄력을 잃으며 뼈는 약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는 전신적인 노화 과정은 입안의 섬세한 환경에도 예외 없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변화를 초래합니다. 침 분비량 감소는 마치 메마른 사막처럼 입안을 건조하게 만드는 가장 흔하고도 심각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침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여 점막을 보호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어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자정작용,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균 작용, 초기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 작용, 그리고 맛을 느끼게 하는 용매 작용까지 입속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다방면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침샘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어 침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이는 곧바로 입안 건조증으로 이어져 세균이 마치 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피어나듯 쉽게 번식하고 충치 발생 위험을 급격하게 높이며 잇몸 질환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잇몸 조직 또한 젊은 시절의 탄력 있고 건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마치 오랜 세월 풍파를 겪은 낡은 천처럼 약해지고 퇴축되는 변화를 겪습니다. 잇몸은 치아를 잇몸뼈에 단단하게 연결하여 치아를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노화가 진행되면 잇몸 조직의 콜라겐 함량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염증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이는 곧바로 잇몸 질환으로 이어져 잇몸이 붓고 피가 나며 심한 경우 치아를 지지하는 잇몸뼈까지 파괴하여 결국 소중한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치아 자체도 오랜 시간 동안 음식물을 씹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마모되어 범랑질이 닳아 없어지는 치아 마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범랑질은 치아의 가장 바깥층을 이루는 단단한 조직으로 내부의 신경과 상아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보호막이 손상되면 외부 자극, 특히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치아 시린 증상을 겪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년층은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등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마치 그림자처럼 달고 사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전신질환들은 구강 건강에 단순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호작용을 통해
구강 건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잇몸염증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고, 감염에 대한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져 잇몸 질환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늦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뼈 조직 전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잇몸뼈 또한 약해져 치아가 빠지기 쉬우며, 임플란트 치료를 받더라도 뼈가 임플란트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해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층이 흔하게 복용하는 혈압약, 항우울제, 이뇨제 등의 약물 중에는 침 분비량을 감소시켜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거나 잇몸 과다 증식을 일으키는 등 구강 건강에 부정적인 부작용을 초래하는 약물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입소 풍경은 젊은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변화를 겪으며, 이는 단순히 치아 몇 개가 불편한 정도의 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과 삶의 질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고장난 부품이 얽혀있는 낡은 기계처럼 노년의 구강은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진단과 맞춤형 관리 전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더 나아가 구강 건강 문제는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위축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치아가 빠지거나 틀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 통증으로 인한 짜증, 음식 섭취의 어려움으로 인한 무력감 등은 노년층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집 내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 구강 건강관리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 놓치면 후회할 필수 버튼.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주세요. 60대 이상이 절대 피해야 할 구강 관리 습관 5가지. 오랜 시간 동안 무심코 반복해온 구강 관리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마치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적인 자세를 교정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지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는 마치 낡은 집의 낡은 기둥을 보수하듯 반드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70대 박씨처럼 뒤늦게 후회하며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구강 관리 습관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루 3번향 치질, 오히려 잇몸과 치아를 닳게 하고 구강 건강의 균형을 깨뜨리는 과도한 열정. 흔히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양치질을 마치 성스러운 의식처럼 강조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은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칫솔질은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세균 덩어리인 플라크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분명하지만, 너무 잦은 칫솔질은 마치 예민한 피부를 과도하게 문지르는 것처럼 잇몸에 불필요한 마찰과 자극을 가하고 잇몸 조직에 미세한 손상을 누적시켜 염증을 유발하고, 심지어 잇몸이 점점 내려앉는 잇몸 퇴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이 이미 약해지고 잇몸 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된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과도한 칫솔질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잦은 칫솔질은 마치 사포로 나무를 계속 문지르는 것처럼 치아의 가장 바깥층을 이루는 단단한 범낭지를 서서히 닳게 하여 치아가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치아 시린 증상을 악화시키고, 치아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 플라크가 더욱 쉽게 달라붙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년층에게 하루 2번, 아침 식후 30분과 저녁 식후 30분 후에 부드럽고 꼼꼼하게 칫솔질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후 30분은 음식물 찌꺼기가 어느 정도 제거되고 침이 입안의 산성 환경을 중화시킨 후이기 때문에 치아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아침에는 밤새 입안에 번식한 세균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플라크를 꼼꼼하게 제거하는 것이 구강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거친 칫솔과 힘준 양치질, 연약한 잇몸에 칼날을 휘두르고 소중한 치아를 깎아내는 폭력적인 습관, 플라크를 마치 묵은 때처럼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거친 칫솔을 마치 쇠솔처럼 사용하거나 온 힘을 다해 치아를 빡빡 문지르는 양치질 습관은 마치 연약한 잇몸에 칼날을 휘두르고 소중한 치아를 사포로 깎아내는 것과 다름없는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거친 칫솔은 마치 칼날처럼 섬세하고 연약한 잇몸에 깊은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잇몸이 점점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그대로 노출되는 잇몸 퇴축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출된 치아 뿌리는 신경이 외부 자극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극심한 시린 통증을 유발하고 충치 발생 위험까지 높이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치 맷돌로 곡식을 갈아내듯 힘을 주어 치아를 닦는 행위는 치아의 범랑지를 과도하게 마모시켜 치아 시린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치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턱관절에도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반드시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하고 칫솔을 잡은 손에 힘을 완전히 빼고 마치 악기는 도자기를 다루듯 부드럽고 섬세하게 칫솔질해야 합니다. 칫솔질은 치아 표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칫솔이 닿기 어려운 치아 사이나 어금니 안쪽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과 같은 보조 도구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치약 없이 맹물로만 하는 양치질, 플라크 제거 효과는 미미하고 구강 건강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무책임한 습관. 치약은 단순한 향기 나는 물질이 아니라 치아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다양한 유효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과학적인 구강 관리 제품입니다. 치약에 함유된 연마제는 마치 부드러운 사포처럼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계면활성제는 플라크를 분리시켜 칫솔로 쉽게 닦아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불소는 치아 범랑지를 강화시켜 충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일부 치약에는 잇몸염증을 완화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잇몸 질환 예방 성분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치 녹슨 세부치를 물로만 닦는 것처럼 치약 없이 맹물로만 하는 양치질은 음식물 찌꺼기를 어느 정도 씻어낼 수는 있지만 치아 표면에 강력하게 부착된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침 분비량 감소로 인해 플라크가 더욱 쉽게 쌓이고 잇몸 질환 발생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치약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불소가 함유된 치약은 노년층의 충치 예방에 매우 중요하며 잇몸 질환 예방 성분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면 잇몸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치약의 연마제 성분이 치아 마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연마제 함량이 낮은 치약을 선택하고 치아 시린 증상이 있다면 시린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는 등 개인의 구강 상태에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을 등한시하는 습관, 잇몸 질환에 씨앗을 뿌리고 치아 상실이라는 비극을 초래하는 위험한 방치. 아무리 꼼꼼하게 칫솔질을 한다고 해도 칫솔의 굵은 털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좁고 깊숙한 공간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치아 사이는 마치 햇볕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골목길처럼 플라크가 쌓이기 쉬운 사각지대이며 이곳에 쌓인 플라크는 잇몸염증을 유발하여 결국 잇몸 질환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잇몸이 내려앉거나 치아가 이동하면서 치아 사이 간격이 넓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치실은 치아 사이가 좁은 경우에 섬세하게 삽입하여 플라크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며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 간격이 넓어진 경우에 칫솔처럼 직접적으로 플라크를 닦아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 방법이 다소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잇몸 질환 예방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크며 소중한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여 치아 상실이라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 좁은 골목길을 청소하지 않고 방치하면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나고 병균이 들끓듯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을 소홀히 하면 잇몸 질환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와 구강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습관을 마치 매일 숨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활화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소홀히 하는 습관, 조기 진단과 치료의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구강 건강을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선택.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소방차가 불이 난 후에 출동하듯 치아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눈에 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치과를 방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잇몸 질환이나 초기 충치는 안타깝게도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마치 1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처럼 이러한 구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치과 의사는 숙련된 눈으로 꼼꼼한 검진을 통해 잇몸 상태, 치아 상태, 구강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환자 스스로는 인지하기 어려운 숨어있는 문제까지 정확하게 진단하여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예방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칫솔질만으로는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려운 아예 굳어버린 치석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구강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젊은 층보다 구강 질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세심한 관리를 받는 것이 구강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고장을 예방하듯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소중한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치료 비용과 고통을 줄이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아 관리, 이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노년층이 흔히 저지르는 구강 관리의 오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한 설계도처럼 올바른 치아 관리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은 마치 시간을 들여 가꾼 정원처럼 100세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유지하는 놀라운 결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칫솔과 과학적인 칫솔질. 반드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칫솔모가 닳거나 벌어지면 즉시 새 칫솔로 교체해야 합니다. 칫솔에 치약을 콩알 크기로 적당량 묻혀 사용하고 칫솔을 잡은 손에 힘을 완전히 빼고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꼼꼼하게 닦습니다. 치아의 바깥쪽, 안쪽, 씹는 면까지 빠짐없이 닦고 칫솔이 닿기 어려운 어금니, 안쪽이나 혀 뒷부분까지 세심하게 닦아야 합니다. 칫솔질 시간은 최소 2분 이상 충분히 투자하는 것이 좋으며 시간을 정해놓고 닦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칫솔질 후에는 칫솔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 세균 번식을 막아야 합니다. 마치 숙련된 장인이 정교한 작업을 하듯 부드럽고 과학적인 칫솔질은 노년의 구강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을 이용한 섬세한 관리.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식사 후에는 반드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칫솔이 닿기 어려운 치아 사이의 좁은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치실은 치아 사이가 좁은 경우에 치아 표면을 감싸듯 부드럽게 삽입하여 플라크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며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 간격이 넓어진 경우에 칫솔처럼 직접적으로 플라크를 닦아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 방법이 다소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잇몸 질환 예방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크며 소중한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 후에는 입안을 물로 깨끗하게 헹구어줍니다. 마치 섬세한 조각가가 작품을 다듬듯 치실과 치간 칫솔을 이용한 섬세한 관리는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불소 치약과 맞춤형 구강 청결제 활용. 충치 예방을 위해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꾸준히 사용하고 잇몸 질환 예방을 위해 항균 성분이 함유된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도 구강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 청결제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노년층은 알코올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강 청결제는 칫솔질과 치실 사용 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구강 청결제만으로는 플라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강 청결제 사용 시에는 제품 사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치아 시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린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치 튼튼한 갑옷과 방패처럼 불소 치약과 맞춤형 구강 청결제는 충치와 잇몸 질환으로부터 치아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해줍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전문적인 스케일링. 6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방문하여 정기 검진을 받고 치과 위생사의 전문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칫솔질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치석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은 노년기 구강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초기 충치나 잇몸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간단하게 치료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잇몸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며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관리입니다. 치과 검진 시에는 치과 의사에게 자신의 전신 건강 상태나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구강 건강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숙련된 항해사가 정기적으로 배를 점검하듯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전문적인 스케일링은 구강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고 예상치 못한 위험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촉촉한 구강 환경 유지를 위한 노력. 침 분비량이 줄어 입안이 건조해지기 쉬운 노년층은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설탕이 없는 껌을 씹거나 인공타액을 사용하는 등 구강 건조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변경이나 용량 조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강 건조증은 충치와 잇몸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구강 통증, 혀 갈라짐, 구취 등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듯 촉촉한 구강 환경 유지는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틀니 사용자 맞춤형 관리. 틀니를 사용하는 노년층은 매일 밤 틀니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틀니 전용 세정제에 담가 보관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틀니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으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여 구강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틀니 세척 시에는 틀니 전용 칫솔을 사용하고 일반 치약은 틀니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틀니는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잇몸 상태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합니다. 틀니가 불편하거나 헐거워지면 즉시 치과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잘 관리된 악기처럼 틀니 관리 또한 소홀히 하면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에 유익한 식습관.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나 탄산음료는 충치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은 치아 표면을 자연스럽게 닦아주고 침 분비를 촉진하여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은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해주므로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잇몸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므로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턱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건강한 연료처럼 균형 잡힌 식습관은 튼튼한 치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금연과 절주. 흡연은 잇몸 질환을 악화시키고 구강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매우 해로운 습관이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잇몸 조직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면역력을 약화시켜 잇몸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흡연은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고 치아 변색과 심한 구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음주 또한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고 잇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독극물처럼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구강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활발한 사회 활동.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구강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활발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활발한 사회 활동은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치 밝은 햇살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활발한 사회 활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치과 의사와의 적극적인 소통. 구강 건강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치과 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과 의사는 환자의 구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관리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궁금증에 대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구강 관리 용품이나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믿을 수 있는 인생의 조언자처럼 치과 의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구강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올바른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위한 아름다운 여정. 노년의 구강 건강은 단순히 몇 개의 치아를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신 건강을 굳건히 지키는 가장 중요한 토대 중 하나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는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는 기쁨을 선사하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노년의 외로움을 줄여주며 밝고 자신감 있는 미소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70대 박씨처럼 뒤늦게 후회하며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강 건강을 관리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100세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넘을 수 없는 꿈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충분히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목표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정성껏 가꾼 아름다운 정원처럼 여러분의 구강 건강도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라는 씨앗을 심고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햇살과 사랑이라는 물을 준다면 분명 건강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행복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치아와 함께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